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 금토세 업데이트된 내용 엄청 짧게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채굴 관련된 내용 준비했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 구독자님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한국증권금융 금토세 원청지수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겠다. 사업자 선정 완료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원청지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작업을 마무리했다. 곧 착수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관계자. 금토세 도입될지 폐지될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라서 그냥 선제적으로 시스템 구축만 할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잘 나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도 이게 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2023년도에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모든 증권사들이 설마 그거 할까? 라고 해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빠듯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욕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500억 원 이상 들어가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냐? 거의 다 했죠. 대부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신한증권으로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느릴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의 대기업에 있는 형태 구도로만 되어져 있고 공기업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름만 보면 한국증권금융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해, 원자지수 시스템 구축은 이미 나머지 증권사들은 이미 진행을 했었다. 여기만 좀 느리게 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으로 인해서 공기업 성향처럼 보여지는 기업으로 착각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분위기도 뭐 다음과 같아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1%밖에 안 된다. 요건 이제 반박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돈이나 많이 따라고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1%에 있는 부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자금에 있는 규모가 커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시장에 고래가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겠죠. 죽어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투자했던 개미들이나 소액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잘못 썼는지도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금토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럴 수는 있겠죠. 이 시장도 먹을 만한 사이즈가 작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쵸? 투자를 안 해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계관에 일치성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동물도 어디 가서 나한테 이득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에 먹잇감이 있는데 먹잇감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먹잇감이 있고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먹잇감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꼭 어찌 보면 한국 시장으로만 갈 필요가 없겠죠. 외국인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개인이 먹잇감이 항상 되어 주었는데 외인도 금토세에 해당이 안 되고 법인도 금토세가 해당이 안 되고 기관도 금토세에 해당이 안 되고 오로지 개인만 금토세를 쳐맞아야 되는 이 시점에 있었을 때도 형평성이 어긋나 는 그 가운데 만약에 개인에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 비중도 줄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좀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5월 9일 기준점으로 끝나긴 하지만 여전히 금토세 관련되어져 있는 폐지 청원 부분도 이분들이 생각보다 운영 방식이 독특하고 또 똑똑하다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5월 9일 마감
그 전 때까지 이거 10만 명 도달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5만이 아니고 6만 명까지 채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청원을 했던 5만 명과 그 다음에 굼토스까지 5만 명을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11만 명이 넘는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걸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도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 세금을 낸다라는 게 형평성도 조세는 일단 형평성이 어긋나는 형태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도 조건부가 붙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사운용사가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의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법 허용 기대감. 그러니까 즉 금투세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요. 저번에 공약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ETF 통과해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이거 통과 안 되고 금투세 도입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ETF가 안 되고 금투세만 하게 되면 이게 둘 다 엔드 조건인 거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에 따른 세금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좀 궁색한 변명을 좀 만들려고 하면 무조건 ETF를 통과를 시켜놔야 됩니다. 국내에서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왜냐? 이러면 자, 제도권을 일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ETF로 인해서 주식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 툴로 해놨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법으로 했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 코인 하지 마시고 이쪽 가서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궁색한 변명거리라도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안 되고 이거 아예 자체에 안 되고 금투세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세금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확률이 뭐 얼마나 있겠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고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화 자산 등록을 안 했을 때 5월 달에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5월 달에 이것도 가이드라인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 놓고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 놓고 가산세 안 내고 들키면 가산세 20% 내겠다. 이딴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이드라도 똑바로 내놓고 해놔야죠. 그래서 어떤 한 커뮤니티 유저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 국세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뭐라 했냐? 저는 모르겠네요. 전화 뺑뺑이 계속 돌리죠. 그 다음에 기재부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기재부가 저거 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거는 개인지검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번거로운 짓거리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안 내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세금도 내기 쉽게 해야지 내기 어렵게 해놓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몰아가고 마녀사냥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 누구누구 뭐 이모 씨, 김모 씨 뭐 탈세를 했다 이렇게 기사는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당사자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그냥 미칠걸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 조건부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넘어 언니가 비트코인 ETF를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프로쉐어즈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 쪽으로 좀 갈아타서 여기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홍콩 비트코인 ETF의 기자회견 정리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도 중국 본토 투자자는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홍콩 발행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증권으로 선언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차이점을 두어버리면 결국엔 이거는 될 수밖에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G20 정상회담 안에 대부분 이런
장관 차관의 금융회의를 비공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네가 추정을 할 수가 있냐? 18년도, 19년도, 20년도 때 그 가이드라인 보게 되면요, 그 안에 회의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도 그냥 안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간 비대기 용이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가 이제 활동이 좀 눈에 띄게 감소했다라는 건 ETF 물량의 축소 때문에 그 해당 지갑에서 많이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고래가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ETF를 갖고 있는 그 지갑에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조조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점도 3월달 이후부터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채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룬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BRC20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룬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요,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실적이 반감기 이후에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체들에 따른 이익성이 좀 좋다라고 나오니까 채굴회사들에 따른 주식들도 엄청나게 좀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룬이나 BRC20 부분이 공생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룬이나 아니면 BRC20 쪽에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할 것인데, 룬이 최근에 이제 반감기 이후에 약간씩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좀 자세하게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FOMC 부분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아마 녹화 찍고 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지나고 난 뒤에 5월달 분위기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VC 애들에 따른 동향은 대부분 이제 인프라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게 평균적으로 좀 더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가 제일 높았냐라고 보게 되면 NFT 쪽이 좀 더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벤처 캐피탈에 따른 쪽도 그냥 무던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승부수를 던지는 쪽도 많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VC에 있는 동향을 좀 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짧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방향성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주봉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이제 15일선에 이제 거의 가까워졌죠. 주봉입니다. 참고로 거의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전에 정고점에 거의 가까운 정도에 이제 멈춰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지수와 달러가 이제 달러 환율 추이가 그렇게 많이 막 움직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무던하게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거적인 추이도 있는데요. 어디에서가 있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메타 돈이 되려면 좀 멀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소가 AI 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속할 거라고 했고, 구글도 기존 서비스 개선 중이라고 했습니다. 투자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쪽에 있는 기반에 있는 코인들도 그나마 좀 선방을 할 것이지만, 대다수 돈이 좀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을 만한 대형 회사는 몇 군데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지수만 좀 방어만 잘 되어준다고 하면 ETF 물량 다시 들어올 것이고요. 당연히 저런 AI와 이제 비트코인 관계도가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결국엔 미래에서 먹거리가 좀 무엇이 될 거냐, 미래 투자적으로 좀 괜찮냐, 그쪽 카테고리에 같이 묶여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고 조정 끝나고 전고 돌파하고 올라가고 또 쉬어가고 전고 돌파하고, 이거 루틴은 거의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이 매 하루하루마다 보게 되면 막 언제 가냐 막 속 타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알아서 답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 달, 두 달 투자하는 형태에서 막 고통이 뭐 감내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감정적인 컨트롤 부분을 잘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도 잘 버텨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도
제가 좀 맥을 많이 보잖아요. 맥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곧 조정은 곧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기에서 자리 정도로 어느 정도 수반에서 멈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장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꼬리를 남겼던 거의 평균 가격에 거의 돌아왔고요. 여기서 만약에 재수없게 더 많이 빠진다고 해서 어차피 마이너스 10% 내외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격을 더 많이 모아가도 나쁘진 않는 전략이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도 계속 보여드렸던 뭐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하지만요. 그게 뭐냐?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래스 노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호들링, 죽더라도 홀딩하는 비중이 76.2%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 아무리 뭐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보다 수익성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수익이에요. 아직까지는 오케이 수익.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어느 기로점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도 이제 오늘 내용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뭐 금투스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지만 나스닥도 어땠습니까? 2023년도 때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어땠나요? 네. 이때가 2023년도 때인데 3년도 때 엄청난 수익이 났죠. 비트코인도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형태에서 그만큼 리밸런싱 하려고 하는 물량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